김제시가 수정 예산안을 통해 꼼수로 예산을 넘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읍에 5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내년이면 해마다 300대가 넘는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철도산업 연관업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범죄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PC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 향토 기업들이 카드 수수료 0%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용주차장과 문화시설, 공공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도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제시가 수정 예산안을 통해 꼼수로 예산을 넘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은 기존에 올린 예산에 대한 내용만 수정할 수 있지만 법령 내용이 추상적인 것을 이용해 아예 새로운 예산을 올려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제시 의회는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심의날 김제시는 4건의 수정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33억 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3억 원이 소요되는 풋살 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 등 모두 4건으로 4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수정 예산안을 이용한 김제시 집행부의 행위가 날치기와 비슷하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수정 예산안 제도를 이용하여 국토비 보조 사업임을 내세워 의회 심의 및 동의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은 시와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시, 군, 구와 자치구는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제한된 조건 아래 수정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수정 예산안입니다. 사항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가 사항을 악용해 수정 예산안의 새로운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임위가 새롭게 추가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고 수정 예산안 검토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정 예산안으로 예산을 올렸던 해당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 예산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장가로 저희가 예산이 통보가 됐다고 왔어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제 방망이가 두드려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수정 예산에 올린 것이죠, 이렇게. 김제시 의회는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수정 예산으로 새롭게 올린 예산을 지난 추경에서 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예산안을 올린 김제시. 김제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생각 아래 꼼수보단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경찰서 지구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경범죄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44살 이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9일 새벽 5시 30분쯤 정읍 역전지구대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향토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카드 수수료 0%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와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는 향토기업인 화이트진로와 이성당, 풍년제과 등과 함께 제로페이 홍보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5월부터 출시하는 대표 제품 1,020만 개의 상표나 포장지에 제로페이 홍보 문구를 넣게 됩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공용주차장과 문화시설, 공공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철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정읍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했는데 내년이면 해마다 300대가 넘는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철도 산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반면 하불입니다. 주식회사 다원시스가 82,786제곱미터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과 완성 전동차 시험장 등을 갖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읍 공장이 만들어지면 해마다 300대 정도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원시스는 전동기와 발전기,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체로 지난해 지하철 2호선과 미얀마 철도사업 현대화 등 철도사업 부분에서 4,900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의 편리한 교통 환경과 지리적 여건 등을 검토해 공장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공업단지 중에서 특별히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KTX, SRT,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 여건과 주변의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넓은 부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철도 차량을 생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지로 생각이 되어서 정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철도 산업 분야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500억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산업 농공단지가 인근의 다른 지자체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 공장과 완성 자동차 시험장 등을 갖춰 2020년 3월 완공됩니다. 연간 300량을 생산할 예정으로 약 52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52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반면 일대에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산업 농공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있는 상태. 정읍시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음식점에서 상사를 폭행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소속 A경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 23일 밤 9시경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상사인 B경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 소속인 이들은 각자 다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사와 B경이를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라북도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전북도는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실시간 체납 차량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15개소 요금소에서 140여 명의 단속 인원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된 차량 가운데 1회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와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수사와 기소, 형사처분자에 대한 포상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임금체불과 고액체납,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자나 단체를 포상 추천해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심의 전 사법, 수사기관의 범죄 경력 조회, 인사부서 징계처분 사항 등의 협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수요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합니다. 이번 협약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전북 투어 패스 국내외 홍보와 테마여행 10선 활성화와 관광 벤처기업 발굴 육성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업들로 구성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 지장보살 좌상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고창 선운사에 봉안된 석조 지장보살 좌상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 좌상으로 높이 80cm의 납석으로 만들어져 고려 말 보살상의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석조 지장보살 좌상은 지난 197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3호와 선운사 약사 열애불상으로 지정 관리됐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해 무료 개방일을 확대합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추석과 설 연휴에만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올해는 어린이날인 5월 5일과 춘향제 개막일인 5월 9일까지 확대합니다. 또 소설 속 성춘향의 생일인 5월 12일과 몽룡과 춘향이 처음 만났다는 6월 7일 단오일, 견우와 직녀의 만남일인 8월 7일, 7월 7석, 한글날인 10월 9일에도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와 함께 10월까지 무료 야간 개장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타계한 동편제 판소리 명창 고 정춘실 선생의 유골안치식이 남원 국악의 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정춘실 선생은 1943년 남원 출생으로 강도군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남원 춘향 여성농악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약 30년간 춘향가와 흥부가, 심청가 등 판소리를 연마해 1991년 남원 춘향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고인의 국악 발전에 공이 많은 점을 인정해 유족의 뜻에 따라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국악 선인들을 위한 봉안시설로 앞으로 국악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성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가 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명상숲 조성 사업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종정초등학교와 청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 사업 내용으로는 소나무와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조성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거닐 수 있는 산책 공간 길 조성과 자연 속 교육의 장을 마련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상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작년까지 모두 13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했습니다. 고창군이 농업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고창군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 3분 영화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농업 농촌과 특산물, 먹거리와 농업 문화유산 등이며 4개 분야에 대해 3분 상당의 영화를 접수받습니다. 공모전은 대상 7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고창군은 오는 9월 영화제 응모작에 대해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고 최순식 선생과 가보농민동학혁명 유적보존회가 선정됐습니다. 고 최순식 선생은 지역 향토사학자로 구밀한 전토자료와 김덕명 장군 유적지를 발굴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농약 안전보관함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42개 마을 1,184군데를 대상으로 안전보관함 잠금 장치와 사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은 농약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충동적으로 농약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농약을 피로회복제나 부침가루 등으로 잘못 알고 먹을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약 안전보관함 올바른 사용법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이런 노력이 생면 종중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2019년도 1분기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대상의 절반 정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교육시설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4,792곳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진행됐으며 2,78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중대 위반 사항 2건과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을 처분했고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54곳은 잦은 개선 기간을 주고 적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테크 운영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비상경보 설비를 고장난 채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 기온 23도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고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간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5월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2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충청도 13도, 제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충북이 24도, 경북이 21도로 전국이 낮 동안 덥다 싶을 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봄 기온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송환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처 직원 632만 1,000원, 오브라운 임직원 일동 500만 원, 프롬 대의원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세안전설 임직원 일동 500만 원, 울산 백양사 주지병본 500만 원, 충주시청 임직원 일동 1,212만 원, 이근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 1,06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과 임직원 일동 3억 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1억 원, 황지환 우건 대표이사 300만 원, 백복인 KTNG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5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10억 원, 김지연 구국화학 대표이사 500만 원, 조홍식 한국보건사연구원 원장과 임직원 일동 500만 원, 퇴강그룹 2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